고객들에게 정말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진 못할 망정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만 진심이고 고객에 대한 감사는 말뿐이다. 이게 국민들에게도 유리하는 거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로까지 나온다? 저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신 것처럼 마일리지 개편안을 두고 소비자들과 정부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한항공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도대체 어떻게 개편하려고 했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딱 정확한 표현이 파리 가려다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발리도 못 갈 판이다가 정확합니다. 예. 4월 개편안의 핵심은 뭐냐? 단거리 노선의 혜택은 조금 더 늘렸지만 예. 장거리 노선 혜택은 줄였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을 꼽으라면 인천 뉴욕항이에요. 예. 이 뉴욕까지 일반석의 경우 현재는 7만 마일리지면 왕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4월부터는 네. 9만 마일리지로 2만 마일리지 더 필요하고요. 비즈니스석은 더 심합니다. 현재 12만 5천 마일리지 필요한데 앞으로는 18만 마일리지, 네. 5만 5천 마일이 더 필요하고요. 퍼스트 1등급 이 경우에는 현재는 16만 마일리지 필요한데 무려 27만 마일리지, 11만 마일리지를 더 내야 가능한데 이게 1만 마일리지가 제주도 왕복 무료 항공권 규모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비용 항공사가 전혀 갈 수 없는 장거리 노선 혜택을 굉장히 줄였다라는 건데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마일리지만 줄인 게 아니라 모닝캄 혜택도 바뀝니다. 네. 이게 대한항공 자주 이용하면 주는 상용 고객 서비스예요. 그동안은 변경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요. 여기에다가 비행기 탄 실적도 인정이 됐었고 그동안은 신용카드 마일리지 실적까지 그렇죠. 일부 더해줬는데 예. 네. 앞으로는 비행기 탄 거리, 횟수만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또 하나, 누적 50만 마일리지 탑승 고객한테는 평생 우대 혜택 서비스를 제공해 왔어요. 예. 앞으로는 많이 타면 매년 기준을 달리하겠다. 그래서 단골 우대 서비스 폭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 강하게 비판을 할 정도로 마일리지 개편안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겠죠.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이 실적은 사상 최대입니다. 매출이 13조 4천억 원, 1년 전에 비해서 55%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00% 가까이 늘었어요. 예. 2조 8천억 원입니다. 왜냐? 기내 특히나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비스했던 물조차 안 줍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순환보직으로 쉬게 했어요. 네. 거기다가 좌석도 고쳐가지고 화물 운송하다 보니 수익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마일리지를 못 썼잖아요. 예. 마일리지가 다 부채예요. 아. 이 부채가 2조 원이 넘습니다. 전체 대한항공 부채의 1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이걸 공격적으로 해소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에서 눈길을 끄는 게 이 앞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한항공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다는 점입니다. 근원 이전 청개구리 이렇게 약간 감정적인 어투까지 썼는데 네. 자,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흥분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저는 일단 가장 요즘 본 국회 모습 중에서 그나마 정부가 좀 일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 대한항공에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예. 대한항공이 인수하게 되면 산업은행을 통해서 8천억 원 넘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예. 코로나 시국에 고객들로부터 돈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건데 만에 하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하고 합병하게 되면 정말로 국내에서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 타십시오예요. 예. 그렇죠. 진짜 철옥은 동색이잖아요. 네. 장거리 노선은 저가 항공사는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 차례 이제 직격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습니다만 1차는 SNS를 통해서 아니 이거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 아닌가? 이 무늬만 이제 고객을 위한다는 거지 이 대폭 마일리지 삭감시킨 것이다라고 비판을 냈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바로 화답합니다. 보너스 좌석 비중 5%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특별기까지 띄우겠습니다라는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더 화를 돋궜습니다. 네. 야,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면서 마일리지 개편안을 국민에게 유리하다라고 가르치는 자세, 그 자세가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항공이 드디어 꼬리를 내리면서 이제 전면 개편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기업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승무원 내부에 고발이 나왔어요. 특히 3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중거리 일반석 고객한테 서비스되는 330리터짜리 생수. 그게 아까워서 네. 1.5리터짜리 생수 들고 다니다가 고객이 원하면 컵에다 따라줘라. 아니 그냥 생수통을 거기다 옆에 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픈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 코로나 시국에 기내식 양도 줄고 서비스도 줄었어요. 하물며 승무원들이 먹는 기내식이 부족하니까 승무원 걸 고객한테 내줬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비즈니스상 고객들한테는 파우치를 제공해요. 파우치 단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이 알아지니까 이걸 같이 경험했던 소비자들, 네티즌들 공감을 빠르게 형성하면서 이 글이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게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시아나와 이제 M&A가 이제 예. 완료가 되면 이게 완전 우리나라 이제 독과점이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더욱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국 핑계로 각종 서비스 없앴는데도 은근슬쩍 이제 넘어가려고 예. 그리고 4월 앞두고서 어쨌든 요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었거든요. 대한항공은 뭐가 기억나세요? 땅콩, 네. 물컵, 비명소리 아니에요? 한마디만 할게요.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코리아나는 국적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네. 그리고 인수합병이 자기네들 부채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적어도 앞으로 이제 마일리지 좀 공제 방식이라는 게 뭐 공제율, 적립률 당연히 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일리지를 구성하고 있는 보너스 좌석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회비라고 공개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정말로 고객을 위해서 다가서지 않은 이상 굉장히 어려워진다. 물론 내부적으로 이 마일리지 개편한 대한항공 직원은 승진했을 수 있겠지만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덤터기로 들어오는 것은 꼭 막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시기에는 네. 이 마일리지가 어떤 식으로 개편이 돼야지 이 국민들에게 가장 좀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그동안도 일방적으로 했어요. 이게 지금 지역 단위에서 거리 단위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단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혜택이 좀 늘어나겠지만 예.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단거리 노선에 이제 충족시키는 마일리지 누적 고객은 3%가 채 안 된다. 근데 어불성설인 게 지금 성수기에도 보너스 마일리지 구하기 1년 전부터 대기 웨이팅을 걸어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5% 비중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공개함으로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줘야 돼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뭐 호텔도 이용할 수 있고요. 마일리지로 책도 살 수 있습니다. 단가가 달라요. 마일리지 1마일리지로 책 살 때는 7원이에요. 이걸 마일리지로 1등석 항공권을 사면 90원이 넘습니다. 10배가 차이 나게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이걸 이제 다른 네. 식으로 전용하도록 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기준, 스탠다드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그 비행사들은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해외에는 이렇게 독점적으로 한 기업한테 장거리 노선을 몰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앞서 우리 이제 노동일 교수가 출연하기 전에 자녀들은 미국에서 거주하는데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건 뭐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다국적 항공사들이 같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 항공사가 경쟁을 하다 보면 고객 서비스는 좋아져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단 2개였었는데 2개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예. 앞서 제가 현대 기아차 중에서 차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초록은 동색이어서 합병하고 난 다음에 혜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는 2019년부터 제기가 됐거든요. 예. 3년 가까이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합병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정말 이제 꼼꼼히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EU에서 그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국적 항공사가
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우게 되면 그쪽에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이 항공사들이 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모두 다 이제 독과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조건부 승인이 나올 수는 있어요. 조건부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유럽에 있는 이제 승객들이 네. 이제 꼭 이 항공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 받아야 될 어떤 불이익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단서를 달아서 아마 우리 공정에도 비슷하게 저는 조건부 승인을 내놓을 항공은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사실 항공사가 다 경영 상태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글로벌적으로 인수합병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이 전 세계 한 10위권 내 항공사이어서 네. 반드시 독과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병을 반대한다. 이거는 자국도 좀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인은 나겠지만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